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의준입니다. 여러분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눈하고 입하고 질 점막이 마르는 질병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은 희귀병이면서도 한번 걸리면 평생 개선이 되지 않는 난치병이기도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내 몸속에 있는 눈물샘, 침샘, 질분비샘 등을 파괴시키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문제는 쇼그렌 증후군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중에 쇼그렌 증후군에 걸려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배려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눈이 가렵다, 건조하다, 뻑뻑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많이 보면서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TV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다 보면은 이런 눈의 피로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안구 건조 환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쇼그렌 증후군 같은 난치병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쇼그렌 증후군은 일종의 희귀병인데요. 그런데 이런 희귀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면역의 교란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고요. 입 안에서 침이 나오지 않고요. 이런 질병을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단순한 안구 건조증이 아니고 면역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면역 질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은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을 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러지하고는 좀 틀리고요. 알러지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에 대해서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아토피나 비염, 천식과 같은 질병이 있는데요. 이런 질병과는 달리 자가면역 질환은 자신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면서 공격을 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되는 면역질병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는 많은 안정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 몸의 면역세포가 자기 자신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림파구인데요. 이 가슴에 있는 흉선이라는 데서 이 T림파구는 분화되고 성숙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T림파구는 여기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 5개, 즉 5%만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성숙이 돼서 그 혈관이나 림파를 타고 다니면서 내 몸을 보호해주는 군인과 같은 면역세포로의 역할을 작용을 하는데요. 이 림파구는요, 다른 대식세포로부터 내 몸을 공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스스로 무장해제를 벌입니다. 군인이다 보니까 총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T림파구는 1타입 TH1셀과 2타입 TH2셀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 1타입과 2타입의 림프구는 아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약간의 변화에서는 내 몸을 아주 원활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한쪽이 너무 과도하게 항진되고 반대편은 과도하게 저하가 되면 병리적인 자가면역 질환과 또는 알러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병리적인 면역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합니다. 한쪽이 많아지면 사이토카인을 뿌려서 그 숫자를 줄여버리거든요.
이런 면역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쉽게 자기 자신의 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TH1과 TH2 셀의 불균형이 너무 커지면 상위 레벨에 조절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조절 T 임파구는 이 불균형이 된 이 상태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안정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또 조절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함부로 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군인이 대한민국 시민한테 총을 쏘도록 시스템이 허락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안정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걸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걸렸다 하면은 희귀병이 되는 거고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자가면역 질환이 한번 발생이 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결국 이 염증 때문에 이제 질병의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만성 피로입니다. 내 몸에 염증이 너무나 많은 수의 그 많은 양으로 매일 발생하다 보니까 항상 피로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쇼그렌 증후군은요, 40대, 50대 중장년층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물게는 20대, 30대에서도 발생하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9배 정도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5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고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400만 명 이상, 일본은 30만 명 이상이다 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쇼그렌 증후군이 발병하는 원인은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면역학 교재에 보면 뭐 미생물에 감염이 돼서 그다음에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조직의 손상 때문에 또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과로, 음식의 부절제, 여성 호르몬의 교란, 환경 호르몬의 문제 이런 것들로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미생물 감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으면 면역 시스템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감기에 오래 걸리고 장염에 오래 걸리다 보면 계속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을 많이 뿌리고요. 그 사람의 면역이 시스템이 안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로 그 과정에서 면역 시스템이 깨지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항상 오래된 감기는 빨리 개선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경우에는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9배 정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면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한 달 주기로 여성 호르몬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파도의 형태를 타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와 리듬이 깨지게 되면 면역에 충격을 많이 주게 되면서 면역을 조절해주고 컨트롤해주는 효과가 떨어지면서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이 발병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와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조직의 손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큰 상처가 나고 큰 교통사고를 겪다 보면 몸에 내 상처가 너무 많아지니까 죽은 내 몸의 세포들이 내 몸을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가 그걸 다 해결하는 게 버겁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는 그런 이제 오류도 발생하면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유전자의 문제도 있는데요. 유전자는 HLA, B8, HLA, DR3, HLA, DW52 이런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쇼그렌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 당연, 으뜸이 스트레스인데요. 대부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과도하게 오랫동안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내적인 스트레스예요. 또 하나는 외적인 스트레스인데, 이제 외적인 스트레스는 뭐 관계,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문제, 고부 간의 갈등, 남편 간의 갈등, 그다음에 직장에서 그 동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 이틀로 끝나지가 않고 고부 간의 갈등이 20년 됐다, 30년 됐다, 이러다 보면은 면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내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내적인 스트레스는 사람이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그 스트레스에 받는 강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거를 금방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잘 자요. 쉽게 털어버리는 거죠. 근데 또 한 분은 그 같은 고민거리,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그것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하고, 설잠을 자고 잠을 조금밖에 못 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면역에 자꾸 시스템을 균열을 만들고 깨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쇼그렌 증후군은요, 처음에 세상에 알린 사람은 스웨덴 의사 헬릭 쇼그렌이었습니다. 93년도에 쇼그렌 이 의사가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었는데 눈도 건조하고 입도 건조하고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 처음 보고하면서부터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결국 쇼그렌 증후군은요, 면역계 이상으로 면역세포가 자신의 눈물샘, 침샘, 질의 바톨린샘을 공격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 염증 때문에 눈이나 입 질이 말라버리는 그런 증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쇼그렌 증후군의 환자들의 혈액을 검사를 해보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면역 항체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안티 SSA로, 안티 SSB라, 안티바디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항체들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눈물샘, 침샘, 바톨린샘, 이거는 우리 인체 부위 중에서도 중요한 부위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충분히 안 나오고 눈이 건조해지면은 어떤 일이 생각하면 눈이 있을 때 눈물이 먼지도 닦아내고 염증도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입에서는 타액이 나와서 음식을 제대로 섞어주기도 하고 입안의 음식을 분해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질에서도 분비물이 나오는데 바톨린샘에서 점액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나와야 질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잘 억제해주고, 그래서 건강한 또 성생활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내 몸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눈물샘이 막혀서 눈물샘이 파괴가 돼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눈이 뻑뻑해지겠죠.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 되게 심하거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먼지 많은 곳은 절대 못 간다 그러세요. 공사장 같은 데 가잖아요. 눈에 모래나 먼지 들어왔잖아요. 눈을 감았다 뜨면 눈물이 없으니까 각막에 기스가 나듯이 그 오는 그 통증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이거는 정말 본인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에 눈물이 안 나오는 게 단순히 눈에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머리 전체가 아프다, 머리가 멍하다, 그리고 정신이 없다, 그리고 밖에 햇볕을 보는 것도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햇볕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막염으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입안에서 타액이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에 침이 안 나오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되게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밥을 입에다 놓으면 모래알을 씹는 느낌이라고 그러세요. 침이 안 나오니까 밥을 씹을 때 모래알을 씹는 느낌이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거든요. 밥맛을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삼키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든 거죠.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입안에 염증도 잘 생기고 또 충치도 잘 생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염증이 많아지니까
매운 음식도 먹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 더 아프고 따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 뭐 열무김치 이런 걸 먹으면 입안이 따가워서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입이 항상 침이 말라서 건조하니까 말을 오래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몇 마디만 하고 나면 입이 다 침이 말라서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질의 건조도 문제가 됩니다. 질 안이 너무 건조하다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것이 요실금이라든가 나중에는 그 염증이 더 진행이 돼서 방광염이라든가 요도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돼서 너무나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쇼그렌 증후군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요. 1차성은 말 그대로 눈이나 입이나 질의 점막이 마르는 거고요. 2차성은 전신적으로 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아프고 루푸스, 다발성 근염, 피부 경화증 같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실제적으로 전신성 쇼그렌 증후군의 환자들이 이제 증상이 전신으로 오게 되면 막 온몸의 근육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또 늑막염이 오고 기관지염이 오고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도 오고요. 그 밖에 뭐 당뇨라든가 단백뇨나 소화장애, 그 다음에 백혈구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위액도 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입맛이 없다, 음식의 맛을 모르겠다, 배고픈 줄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당연히 살이 빠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이 오시면 제일 먼저 그분들의 그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는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다, 난치병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세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지금 분들 중에도 처음엔 눈이 너무 건조하고 따갑고 모래알을 뿌려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입도 건조하고 혀도 마르고 아프고 목구멍이 마르고요. 그 다음에 밥알이 입안에서 굴러다닌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식욕도 없고 혀가 아파서 괴롭다, 질의 염증이 많이 생기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인후부가 아프고 가래도 끼고 입가가 어눌하고 찌릿하고 말을 할 때도 어눌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발목도 절룩거린다. 이런 증상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환자분이 지금 치료받고 계신데요. 치료를 하시면서 지금 치료하는 과정인데도 이렇게 불편했던 증상들이 쉽게 치료를 받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요, 면역의 불균형이거든요. 이런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의학에서는 침요법이나 약침요법, 한약요법, 연약요법, 교정요법 등을 통해서 이런 면역의 조절을 안정화시킴으로써 환자의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시키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쇼그렌 증후군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쇼그렌 증후군은 실제 이런 병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진단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구건조증을 먼저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안구 피로, 눈 충혈, 결막염 이런 걸로 오해를 하고 일반적인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잘 안 되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쉽게 피로하다. 두 번째는 눈이 충혈이 잘 되고
가렵다. 세 번째는 햇볕을 잘 보기가 어렵고 사물을 보기가 어렵다. 네 번째는 입안에 침이 마르고 충치가 많이 생긴다. 다섯 번째는 입냄새가 심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다. 일곱 번째는 말을 오래 하기가 힘들다. 여덟 번째는 질염에 자주 걸린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피부가 건조해진다. 11번째는 성관계 시 통증이 심하다. 12번째는 피로감이 심하고 몸에서 열이 난다. 13번째는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다. 14번째는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15번째는 현기증이 난다. 16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입니다. 이 16가지 증상 중에서 최소한 6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런 증상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쇼그렌 증후군의 생활 수칙과 도움이 되는 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쇼그렌 증후군의 특징은요, 몸에서 나와야 될 체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눈물샘, 침샘, 바톨림샘이 파괴가 되면서 눈물이 마르고 입안이 건조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겨울이 돼서 더 건조해지면 피부도 눈, 입 이런 데 다 건조해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체액이 안 나오는 질병이니까 당연히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잔 이상 드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은 차나 커피나 음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이 들어가면 몸속에 있는 염증을 내려주는 소염 효과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통증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해독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물을 하루에 이렇게 잘 나누셔서 꾸준하게 드시면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는 쇼그렌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차가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꼭 말씀을 드린다면 오미자차, 그 다음에 매실차가 좋습니다. 일단 한방에서는 이 신맛은 체액을 많이 분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맛을 상상만 해도 침이 돌잖아요. 오미자가 되게 시거든요. 그거를 드시면 차로 한 잔, 두 잔 정도 꾸준히 드시면 내 몸에 부족한 체액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매실차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오미자차나 매실차를 하루에 한 잔, 두 잔 이 정도 드시게 되면 몸의 염증도 좀 내려주면서 부족한 그 타액을 아니면 눈물액이나 위액이나 질액을 좀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경우는 눈의 피로감, 입안의 불편함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의 건조증이 심해지면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요. 또 앞을 제대로 못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외에 온몸이 아프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한의학적인 치료는 이런 불편한 증상을 면역 조절요법을 통해서 개선하고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재발성 다발 연골염 그리고 재발성 류마티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